자, 중국의 바다 말고 이제 우리 바다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락되는 듯 했던 한국과 일본의 초계기 갈등이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이요,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내용을 상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를 하면서 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대응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초계기 갈등의 단초가 됐던 사건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실까요? 들어보시죠. Korean South Naval Fleet, this is Japan Navy. Hull number 971, this is Japan Navy. 出してます。FCK 出してる。どこはいいコンタクト。This is Japan Navy. We observed that your FC antenna is connected to us. What's the contact over us? 자, 바로 저 상황, 조난 선박을 구조하던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공격용 레이더를 주사를 했다. 저 지금 그렇죠. 논란이 발달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일본 언론에서 뭘 또 공개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군 당국이 이제 뭐 일본의 방위성을 접촉을 해서 네. 방위성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즉 3mm 이내에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격용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군의 강력한 어떤, 조치군요. 그렇죠. 우리 군의 어떤 입장들을 통보를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비공개하기로 이제 일본 측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는 굉장히 적대시하겠다는 그런 걸로도 읽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이제 국방부 측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렇게 이런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방부의 해명, 이 보도가 나가자 어땠는지, 자, 우리 국방부의 입장이 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먼저 지난 22일에 국방부 해명을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 통보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도 방금 그 관련 기사를 확인했지만은 우리 군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통보했거나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조수진 부장. 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입장이 또 바뀌었어요. 우리 국방부에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추적 레이더 비추기 전에 경고 통신은 할 수 있다라고는 말을 했다. 이 말이 좀 5시간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같은 날이죠. 네. 5시간 만에 입장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이 관제 레이더 조사하기 전에 경고 통신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지금 말을 바꿨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 레이더 비춘 적 이런 것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5시간 후에 경고 통신을 할 수 있다. 아하. 이렇게는 이야기를 했다. 네. 그러니까 레이더를 직접 조준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레이더를 조준할 수 있다는 경고 통신을 한다는 거다. 아우, 복잡하네요. 지금- 복잡한데요. 네. 일본 언론에 어떻게 보면 이용을 당한 거예요. 아하.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일본 해상 초계기가 근접 위협 비행을 한다면 이 레이더를 경고 통신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레이더로 경고할 수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가 네. 일본 보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시인을 해버린 거예요. 아, 네. 말려 들어간 거네요, 신 대표님. 이게 이제 그 경고 통신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네. 이거 좀 말이 너무 논리 뭐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네네네. 경고 통신이야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위협을 느끼면 경고 통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경고 통신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또 통보하고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네. 어떤 차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격 관제 레이더가 굉장히 상대 입장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불쾌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멱살 잡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기분 나쁘니까 멱살 확 잡아요. 그건 이제 상대 입장에서 대단히 그렇죠.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자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다가오면 난 멱살을 잡을 거예요. 경고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과연 누구 말이 맞을 건지. 아니, 어찌 됐든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내용을 공개한 거는 그것도 일본이 또 잘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본이 지금 석 달이나 지난 마당에 이 해묵은 논쟁을 다시 또 이렇게 불을 지피는 이유를 지금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한일 간의 갈등을 지금 현재 뭐 여러 다방면에서 한일 갈등이 지금 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일본 국내 정치로도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 정치용으로 상당히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다방면에 걸쳐서 사실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곧 이제 아마 일본의 새로운 또 이제 천황이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한일 간의 갈등이 이런 식으로 고조되다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네. 것을 또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우세한데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비단 두 나라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자, 한미일 삼각동맹은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죠. 자,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When you talk about the U.S.-Japan alliance, because the U.S. is also allied with South Korea. So you have the U.S. is allied with South Korea, and the U.S. is separately allied with Japan.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외교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훈련을 가속화하면서 밀착하고 있고, 일본은 우길기를 달고 중국 관함식에 당당하게 참가하면서 또 중국과 일본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자, 이런 마당에 우리나라 계속 지금 외교적으로는 어느 나라와도 지금 친교나 친함을 강조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현재 한미 동맹에도 어떤 균열이 좀 보이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한국이 과연 동맹국이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일본과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거의 뭐 적대국 수준으로 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중국하고 관계가 좋냐? 중국과 관계도 사드 그 제재 이후에 아직까지 관계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우리의 우방국인 그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도 관계가 이제 복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뭐 외톨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아직은 일본 해군이 러시아 해군을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중국 현재 무슨 핵심 항공모함을 현재 2척을 현재 뭐 진수한다 어쩐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봤자 아직까지 일본의 척수가 못 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일본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이 말씀과 더불어서 도대체 우리 정부의 외교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좀 헷갈립니다. 그럼 일본하고는 이렇게 지금 뭔가 좀 각을 잔뜩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중국이냐? 또 중국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관함식을 보면 일본은 해상망료장, 즉 우리로 치면 해군참모총장이 참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참가하는 군함을 일본의 모든 군함 종류 중에서 두 번째 등급의 군함을 보냈고 큰 걸 보낸 거죠. 대형 구축함을 보냈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해군 참모 차장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함 등급 중에서 네 번째 등급의 소형 호위함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싫어하는 우길기를 단 해상자위대의 대형 군함 옆에 혹시나 우리 해군 깃발을 단 소형 호위함이 같이라도 이렇게 나란히라도 있게라도 한다면 이건 또 얼마나 또 보기가 그렇습니까? 네. 해군 참모 차장에 가니까 각국의 총장들이 많은 자리에서 의전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중국에게도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보냈지? 라는 그런 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러시아에 가긴 가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 김창선에 이어서 이제는 비서실장격인 여동생 김여정이 러시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조수진 부장. 네. 김여정이 어제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에 도착을 했어요. 김여정 외에 고위급들도 동행을 했다는데 아직 누군지는 밝혀지진 않았죠. 네,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네.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부장이라든가 경호를 책임지는 호위사령부 부부장 김철규가 같이 가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은 일본과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굳건히 이 동맹을 과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이 얘기를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